봅시다. 이제 등기법은 차근차근 지적은 좀 나름대로 잘 외워주시고, 자, 문제 61번 한번 봅시다. 자, 61번과 관련돼서 뭐예요?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자가 누구예요? 이해관계인이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어때요? 기분이 더러워야 돼요. 기분이 더러워야 돼요. 또 하나는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립이 가능해야 돼요. 자, 양립이 불가능해야 뭐예요? 이해관계인이겠죠. 정면 봐봐요. 순위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순위 2번 무슨 건이에요? 자, 순위 2번 뭐예요? 전세권자죠.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말소되면 2번 전세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얼마나 쉬워요. 자기가 나온 대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네. 자, 이번에 전세권을 말소한 경우 잘라봐요. 전세권을 말소한 경우 그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한 저당권자. 그럼 봐봐요. 요거 관계는 뭡니까? 2번 지문은. 자, 전세권 설정 등기 한번 봅시다. 전세권 설정. 자, 설정 등기.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죠. 영위권 설정은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 그러면 이걸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부기 등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말소되면 요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럼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데. 이게 말소되니까 이게 주권 말소가 되죠. 그러면 2번은 이해관계인이 되네요. 자,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잘라봐요. 권리를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 가처분 채권자 찾아서요.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때 가처분 등기는 뭐로 이루어져요?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잖아.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한 가처분 채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무슨 관계? 이해관계. 하여튼 기분이 더러워야 돼. 기분이 안 더러우면 그때는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받아야 돼? 불이익을 받아야 돼?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4번을 한번 가보죠. 자, 재산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경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재산권이 말소하면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이야. 자, 5번은 공유자 갑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 그때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때는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기분이 더러워야 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그래서 말소.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 구분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공통점. 어쩌리 뭐라 그런지 아세요? 등기.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공통점 범위가 동일하잖아요. 전부. 여기도 전부죠. 여기는 전부 뭐예요? 불일치고. 여기는 뭐예요? 전부가 멸실해야 돼. 멸실.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요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요거는 사실. 그러면 요 사실적 정면은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성각서가 불필요한 등기. 뭐다?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멸실 등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 그럼 멸실 등기는 몇 개월에 강제한다? 1개월. 토지 1개월. 건물 1개월. 건물이 멸실했어요.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럼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의 성락서는 반드시 전부하여야 한다. 성락서는 이주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성락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 증명. 그렇게 딱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데 등기법은 몰라서 틀린 것보다 더 실수한 게 맞아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일부 멸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죠.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야.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이어야 돼. 그래서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의 차이점은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그러면 이거는 원칙이 뭐예요? 공동 신청. 이거는 단독 신청. 오케이.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요런 것들은 몇 번 갖다 돼. 1번일 거, 5번일 거, 2번일 거, 4번일 거, 3번일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1번 아니면 5번에다 갖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지그재그로 풀어야 돼. 1번으로 갔다, 5번으로 갔다, 2번으로 갔다, 4번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3번을 푸는 게 좋아요. 요런 문제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5번에 갖다 놓는다. 거기 냄새를 맡으란 말이에요, 냄새를. 그러니까 1번을 대충 읽으면 이제 답을 못 찾아내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62번은 등기할사항 줄쳐놔봐요. 등기할사항. 등기할사항은 뭐죠? 대표적으로 몇 제예요? 29조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몇 문제냐? 4, 5문제가 2호와 관련돼서 준대. 전부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거든. 그러면 등기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괄적 유정 줄쳐놔봐요. 몇 조? 187조.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잘라요. 특정 유정은 몇 조? 186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나요? 그럼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의 공통점은 유정, 그 유정이죠. 그래서 유공,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 의무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등기 필정보는 반드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자, 이번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잘라봐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권리질권은 있어요.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만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산질권 없어. 유치권 없어요.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 특수는? 점유 그래봐. 점유. 그죠? 점유를 해야 유치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의 A는 뭐예요? 유치권의 A는 점유예요. 그럼 모든 물건은 뭐다? 다음 중 모든 물건의 소멸사유가 아닌가? 그럼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의 상실. 점유의 상실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런 지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기 밑에 제떨이에 가면 뭐예요? 중개사법 OX가 하나 있어. 그래서 7번 문제가 뭐냐? 유치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찍 와서 다 읽어봤어요. 저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뭐예요? 수험생님들이 저게 뭐야?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는데 참 아이디어 좋대요. 담배 하나 딱 펴가면서 저도 아까 다 봤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9시 7분에 도착했습니다. 9시 7분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3번입니다. 유류 저장된 거네요. 유류 저장된 거,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잘라요. 자, 법유된 거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유류 저장권은 등기해야 할 물건이다. 그럼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 유류 저장된 거는 토지에 부합된다면 등기가 될 수 없거든. 토지에 뭐예요?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구성 부분이라면 이렇게 하는 등기.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민법에서 배울 때하고 등기법 배울 때 뭐예요? 좀 약간의 뭐예요?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법유된 거는 왜 등기 능력이 없어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3번도 맞네요. 자, 4번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특심은 뭐예요? 186조. 등기 없이도 틀렸죠. 형성 판결은 몇 조죠? 187조. 등기해야 바깥 설명해 놨네요. 자, 이행 판결은 그러면 법률행위죠. 그래서 등기 원인이 뭐예요? 법률행위.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땅땅땅. 그러면 판결 그 자체가 바로 등기 원인. 근데 형성 판결은 올해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62번의 정답은 4번인데, 그러면 문제 62번에서 5번 지문 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보설, 이변, 저속. 그건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 지문이에요. 보전은 툭친다 뭐예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이전은 뭐예요? 주체의 변경. 변경은 객체의 변경.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소멸. 여기에서 가등기가 안 되는 거.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 그렇죠? 처분의 제한. 근데 좀 간혹가다 질문이 옵니다. 여기 봐봐요. 우리 형님들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실행할 때.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에 대한 가차원. 와서 뭐예요? 요거에 너무 머리에 가루 해가지고, 가등기엔 본등기, 또 X 이런다고. 요거는 뭐다?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만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뭐예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자꾸 여기만 필이 바뀌어요. 하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서 그런지 기자만 보면 X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실행할 때잖아. 여기는 가등기 기한 가처분을 실행할 때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돼야 안 돼? 되죠? 무슨 한결간? 예약할 건. 앞에 수인이 붙어서. 그럼 수인에 의한 가등기한 본등기는 자기 지분 돼야 안 돼? 되죠? 저런 지분은? 안 돼요. 자, 가등기는 뭐예요? 니꺼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자기는 2.5점짜리가 자기는 되나 저는 안 된다.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 가처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돼야 안 돼? 되죠.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본점 뭐예요? 가등기 상이야. 이때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되죠.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이제 5번 보죠. 등기할 수 있는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명.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설, 이변, 처서. 본등기를 할 수 있으나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보전, 처분의 제한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하고 지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보전과 처분의 제한.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62번은 요 5개씩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유치권의 A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죠. 점유. 그럼죠. 이행 판결의 A는? 이행 판결의 A는? 이행 판결의 A는 모르니까 A인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행 판결의 A는 단독 신청이 A인이잖아. 단독 신청 원칙.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확인 판결의 A는 뭘까요? 확인 판결의 A는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잖아.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뭐예요? 원칙이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라는 거야. 확인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의 A는 뭘까요? 형성 판결은 조금 전에 했던 187조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확인 판결은 186조. 요거는 186조. 이행 판결의 A는 단독. 요거는 공동. 요거는 공동.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에서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 A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의 종류는 뭐 한다? 불문한다. 원칙이 뭐? 확인 판결이지만 무주토지는 누구? 국가. 무주토지는 시장, 건설, 거점자. 이렇게 시군구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예요? 토지, 무주토지는 누구? 국가. 무주건물은 건설, 거점자. 이렇게 나오죠. 시군구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게 A인이야. 요거 A인, 요거 A인, A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하면 벌써 본능적으로 단독 신청이고 확인 판결은 소유권, 보전 등기,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번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이 됩니다. 63번 한번 볼까요? 자, 63번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제, 자, 우리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또 요번 주에도. 문제 63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집합건물 양식. 자, 집합건물 등기부. 몇 부분? 네 부분. 첫 번째, 첫 번째.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두 번째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까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제 무슨 요일이에요? 어제가 금요일이었죠. 근데 애가 이제 목요일 날도 체험학습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학교 가는 줄 알고, 뭐다 학교 빨리 갔다가 뭐예요? 학교 이제 갔다가 또 체험학습 간다고 자기가 착각해서 까먹어가지고, 너 왜 오늘 학교에서 돌아왔냐 그랬더니, 체험학습이래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왜 그럼 오늘 학교 갔냐?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들어서. 그런 것도 까먹냐? 그래서요.
그래서 어제 뭐 집으로 다시 왔더라고. 그래서 어제 뭐 한 대 칠대다가 그래서 엄마 보고 태워다 주라고 그래서 뚝섬 유원지에 그쪽으로. 요즘 뭐 전부 이런 중학교 1학년들 놀리고 있어요. 자율학교 해가지고 2학년, 3학년은 중간고사잖아. 그냥 놀자판이야, 놀자판. 중학교 지금 전국이 중학교 1학년들이 놀자판이에요. 놀자판이에요. 그러니까 까먹는 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까먹으면 또 하면 돼. 까먹으면 또 하고 까먹으면 또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한당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자, 그러면 대지권과 관련돼서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잖아. 그거마저 까먹었네. 3개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 이제 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검표, 신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다.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뭐예요? 바로 토해, 직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건해, 직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제. 자,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건, 전, 직주. 그래서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건, 주등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표, 신주, 토해, 직주, 건해, 직부, 그러면 건전, 직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걸 하라고 낸 문제야. 그럼 봐봐요. 다음 중 연결이 타당한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어디에 기록돼? 한동 건물 표제부. 그래서 건물이죠. 아마 한동 건물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아니죠. 신청, 주등기. 맞네요?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건물 등기, 건물 맞네요? 어디에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신청, 주등기.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바뀌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묶어요. 자, 1번하고 2번은 묶어요. 그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의 공통점은 건표, 신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자 따서 건표, 신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토해, 직주, 부기등기가 아니죠. 주등기가 되네. 그러면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해, 직주. 그래서 직주가 아니라 직부 거죠.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 직주. 정답은 5번. 그러니까 63번은 또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그 문제를 뭐다 암기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집에 가셔서 연습을 자꾸 하라고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자,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표,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 직주.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해, 직부.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 직주. 이걸 이해하고 싶으면 쉬는 시간에 오세요. 따로 설명. 이게 1시간 내내 설명해야 되거든. 1시간.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상상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해놔요.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자, 토지에 미치지도 않았는 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야. 이 부분에 해놓는 게 뭐예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해 늦었어. 외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 그만해. 이제 이해 그만하고 이제 외우는 게 이제 뭐예요? 가는 거야. 하나라도 외워서 이제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악바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나왔다고 해서 울고불고 있을 때가 아니야. 누가 안 외워져.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저도 외워드리고 싶어요. 잭만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머리하고 연결하셔서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눈에다가 스크린 거기 스캔 떠가지고 눈으로 해서 또 그래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죠? 무슨 의미. 자, 그래서 이제 6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네. 자, 64번으로 가죠. 정기관이 심사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옳은 것은? 자, 아직 정신이 멀쩡하네요. 자, 이제. 자, 1번 갑니다. 자, 신청 정보에 흥결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의 보정 줄쳐놔봐요. 보정. 그렇죠, 보정. 보가 뭐예요? 보충, 정정이야.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뭐라 그래? 보정입니다. 여기 봐봐요. 늘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봐봐요. 자,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우리가 이제 늘 그래요. 우리 단어 참, 우리 한국말은 되게 좋아요. 한국말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늘 이야기했던 거. 뭐라고 써놨어요? 살자. 거꾸로 하면.
자살이잖아, 자살. 그렇죠, 자살. 자, 자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 형수님,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거는 중3 고전문학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논문이라고 그랬어요. 놀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자, 홍부가 뭐예요? 홍부가 형수님 뒤에 가서 밥 짓고 있는데, 형수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형수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저 뭐예요? 형수님 부르면서 저 흥분돼요. 그럼 흥분돼요. 그러니까 흥분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이야기야. 저 흥분돼요. 그랬더니 형수님 뭐라 그래? 이 싸가지 없는. 그래서 어디 뭐예요? 형수님이 밥 좀 봐봐요. 형수님이 뭐예요? 밥 좀 봐보도록 갔는데 형수님이 어떻게 그런 때는 뭐예요? 뭐 형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흥분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고전의 미학이라고 그래. 고전의 미학. 그래서 고전의 미학이라고 그래. 그러면 영어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많은 재밌는 거 이야기 많은데 그거 웃다 보면 다 까먹어요. 웃다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언어의 미학이야.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대한민국 사람은 다 힘들어. 봐봐요. 내 힘들다. 그래 봐요. 다 힘들어. 내 힘들다. 거꾸로 해봐요. 다들 힘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일주일 내내 생각한 단어예요. 일주일 내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봐봐요. 제가 여기 목도장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게 뭐예요? 전국적으로 공시수업 선생님이 다 쓰지만, 이거 처음에 제가 만들 때 이게 3개월이 걸린 단어야. 3개월. 목도장, 축도장, 면장.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선생님 면장이 뭐예요? 알아요, 면장을 하지. 뭐 그러고 목도장을 하니 나무도장.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13회 때 만들어 놓은 거든 이게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게 3개월을 만들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3개월. 대도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 6개월이 돼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바보가 뭐예요? 바라보고 싶은, 그렇죠? 그럼 보정이라는 것은 보충과 정정이야. 이게 보정이야. 그럼 보정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등기가 마음이야. 근데 보정 뒤에 뭐가 붙어서? 반드시. 이게 붙었죠? 그래서 X라는 거야. 근데 반드시가 나왔어요? 반드시가 나왔어요? 반드시. 틀렸다는 거야. 과거에 이렇게 하면 나왔어요. 등기하는 보정명령 하여야 된다. 어때? X.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과거에 기출지문, 이런 지문이 하나 기출로 해서 2.5점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보정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등기가 마음이야. 그러면 반드시 명령해야 되고 보정 명령 없이 각할 수는 없다. 어때? X. 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X다. 그렇죠? 자, 보정은 신청 당사자 대리인이 하여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제출 사무원으로 보정할 수 없다. 어때? X. 사무원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갔다 왔어요? 원래는 사무원이 안 돼서. 그러면 등기소에 가면 뭐예요? 처녀 총각들이 많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예요? 보면 아침 9시부터 10시에 많다고. 그러면 만약에 남자면 등기소로 가서 한번 봐도 희익 쓸어봐요. 골라 잡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무원은 보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등기가는 신청이 각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결정 동그라미 있잖아요. 결정. 자, 이거는 좀 외워야 돼야 돼. 이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뭐 이걸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배우면 이 문제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비송사건 절차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근데 비송사건 절차법에 소송사건이 아니죠.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에서 판결은 뭐냐? 결정으로 해요. 결정으로 하는데 원칙이 결정이에요. 근데 이 신청은 뭐다? 이 신청을 했으니까 이유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이게 비송사건 절차법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일종의 비송사건 절차법의 한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이유의 기재 없이 여기에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제는 슬픈 날이야, 안 슬픈 날이에요? 슬픈 날이야. 왜? 이제 서민들은 개천에 용납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법고시, 존치가, 폐지가 확정이 됐거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서민들이 법 배운 사람은 이제 중개사밖에 없어. 중개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가 존치가 되니까 7급, 9급을 7급. 이제 공무원 시험밖에 없어. 이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7급하고 7급에 입장. 그래서 7급의 경쟁률이 얼마냐? 1200대 1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서민들이 신분 상승 공무원밖에 없거든. 서민들이 법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중개사하고 뭐예요? 주택관리사. 이번에 정치가 좀 됐으면 했는데 제 의도는 뭐예요? 폐지가 안 되는 걸로 찬성론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뭐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그러면 또 국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를 왜 쳐요? 롯데를 지금 막 치죠. 나쁜 놈이 안 나쁘네. 나쁜 놈이죠. 왜 쳐요? 롯데를 쳐야 성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롯데가 성주 골프장이 누구 거냐? 롯데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있어요. 약간 의미로. 그래서 그걸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때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면 의미가 문제도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흘러가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생기면 골치 아픈 거 있으면 사건을 하나 연예계적으로 살짝 틀어놓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연예계적만 침 질질 흘리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를 뭐다 생각하면서 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유를 부채해야 돼, 안 부채해야 돼? 부채해야 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단으로서 한다. 그러면 사회적 대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정은 결정인데 뭘 부채해야 돼? 이의신청을 했잖아. 이의신청을 했으면 그냥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 뭐라 버텨야 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 더 X다 오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을 가보죠. 각하 결정 정보를 발급하거나 송달할 때 신청 정보 읽어봐요. 왜 첨부 서류도 함께 발급하여 송달해야 된다. 맞네요. 예, 정답은 몇 번입니다? 4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거는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출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예각적인 문제들을 지문들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5번 가볼까요? 자, 등기하는 등기를 마친 후 잘라봐요. 이것도 대충 공부하는 사람 봐요. 등기가 부동산 등기표 29조 각호 좀 쳐놔봐요. 각호가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 11호. 각하상이 위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때? X.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1호 몇 호? 관할 위반.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3호 이하는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는 부합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틀려서 어디가 틀려서? 각호. 각호가 몇 호?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몇 호에 한해서? 1호와 2호.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65번 뭡니다. 65번은 등기원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그러면 직권 동그라미, 경정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기가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야. 자, 직권을 쭉 때려. 그럼 등기관이라고 써봐요. 앞에 등기관이 있지만. 그러면 직권이죠.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을 해주는 게 직권이죠. 그럼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그럼 밑에다 통지라고 써놔봐. 그럼 통지가 이제 통지라는 단어들이 따라 붙을 거고. 경정등기는 그 밑에다 써놔봐요. 일부 원시적 사유라고 써봐요.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이라. 이 동일성이 우리 여러 각도에서 나온단 말이야. 동일성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그런다면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봐봐요.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자, 문제 65번. 봐봐요. 자, 직권 경정 등기다.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 그럼 직권은 등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통지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나. 뭐예요? 경정. 경정은 뭐라고?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원시적은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죠. 동일성. 동일성. 여기에 대한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잖아.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성 정도만 갖춰둬도 가능한 A가 있잖아. 이해관계인이 없든지. 또 하나는 소유권, 표제부라든지, 표제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동일성은 여러 각도에서, 올해 동일성은 여러 각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동일하면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 신청. 그럼 지적 파트로 연결되면 아까 뭐예요? 합병으로 연결되잖아. 그러면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의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요 동이야, 무슨 성? 동일성.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는 없다? 경계는 없다라는 거야. 경계계약은 없다라는 거야. 무슨 성 위반이니까? 국채무를 신채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일성이야.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로? 봐봐요. 그게 연결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렇죠? 오늘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매매. 매매는 쌍무야, 편무야?
쌍무계약의 특징은 원칙,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게가 뭐예요?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동일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갑성이와 이익은 같아달라. 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24문제고, 여기는 16문제고, 16문제예요. 어떤 사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생각봐봐요. 자, 24개, 16개. 몇 개 차이가 나요? 8문제가. 어떤 사람 4문제 차이인 줄 알아요. 4문제 차이인 줄 알아요. 봐봐요. 4개 차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일 동업할 때 제가 한번 그러잖아요. 동업할 때 5대5로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 꼭 손해본다는 느낌을 하나 가지라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나만 더 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감사해요. 2개를 더 줬다. 2개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51 빼기 몇 차? 49. 요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이익을 봤다 그래? 2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감사하다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동업에서 제일 마인드는 이거예요. 하나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상대편은 그냥 온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갑성이로 등기해달라고 하는데 2억으로 등기해줬어요.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동일해 안 동일해? 안 동일해. 그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경정 등기의 문제는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이제 가보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등기는 차고 빠진 사항이 등기하는 가오로 인한 것일 때 발견할 때 시체 없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그런데 2번은 A라고 그래서 원칙이라고 그래서 A 왜?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원래 직권은 이해관계라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직권 경정 등기로 할 수 없다. 어때? X. 다만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받아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직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는 자꾸 걸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의 신속성상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개정법률에 직권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그러다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반드시 뭐예요? 직권 가능 불가능? 가능. 2번이 그래서 하이라이트야. 등기법에서. 그러면 2번은 원칙이다, A다. 애외. 애는 어떻게 해야 돼? 봐봐요. 애라는 것은, 자기가 항상 애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저 발음이 안 되는 거 나왔네. 애외. 그렇죠, 애외. 그러면 애는 뭘로 표현돼? 도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애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특별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그러면 이 애라는 것은 뭘로 표현돼? 바로 특별로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특별이죠.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원칙이다, 애다. 애라는 거야. 그럼 인사특별법도 애라는 소리야.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는 도, 법률 규정, 애, 특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애외는 무슨 암기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애란 측면은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암기. 그러면 요 2번 지문은 암기가 안 된 사람 절대 풀 수가 없어. 원리로 간다면. 원래 직권은 이해관계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네. 자, 3번은 등기는 경정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에 지방법원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경정 후 보고라고 그랬잖아. 먼저 건쳐지고 지방법원장이 후에 보고되는 거. 선경정 후 보고. 그렇죠. 자, 4번은 직권 경정 등기 한 경우. 자, 잘라봐요. 앞에 직권 동그라미. 그럼 뭘로 맞아요? 통지가 떨어지겠죠. 권리자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에 읽어봐요. 통지하면 적하고 사전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직권 경정 등기는 차고 빠진 사항이 원인이 등기한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여야 된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여기에서 조심할 거 2번이야. 2번은 그래서 A적 측면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2번은 외우지 않아서는 2번은 못 풉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제. 문제 몇 번이에요? 66번. 그렇죠. 자, 검인계약서네. 검인계약서 독자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공시법에서.
안 나와요. 나오면 손에 장을 쥐져요. 그렇죠?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나올 수 있어. 근데 금융계약서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지문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개정, 정부 개정 2011년에 가져왔는데 서면을 다 보내버려서 서면 위주에서 뭐예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등기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금융계약서 금인이 중요해? 계약이 중요해? 계약. 이제 금인이 아니네요.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원리 원칙을 기억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리 원칙이 없어. 그나마 그래도 서울에는 원리 원칙이 없어요. 수강생들 한 절반이. 근데 원주는 원리 원칙이 있다고. 원리 원칙. 그러니까 AA라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읽어봐요. 계약이어야 되네. 뭐예요? 계약. 계약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네. 소유권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야.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이게 싹 통과가 돼야 비로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될까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모르니까 매매해야 돼. 매매계약서. 매매해야 되는 거야. 매매계약서 해야 된다는 거야. 매매계약서.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필정을 제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 봐봐요. 자,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애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안기.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 읽어봐요. 판결서나 조서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고 해놨다. 원래 판결은 법원이 내려주기 때문에 진정성이 확보되거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왜 판결서는 그러면 검인을 받아야 되느냐? 자,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사고 팔았어. 자,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그래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했어요? 매매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AB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라든지 금융계약서를 멘탈할 목적으로 어디 가서 소송 사기를 해.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됐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이제 구멍도 모르네, 이제 구멍을 막아야 돼. 어디에서 구멍을 막아놨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래서 읽어봐요. 판결은 원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판결이라 할지라도 뭐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반드시 제공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그럼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뭐의 대상? 검인의 대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는 원리 원칙은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봐봐요. 뭐예요? 상속 계약이 아니야. 탈락 상속은 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제 설정 계약입니다. 일단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하나 통과했죠. 근데 여기 무슨 이전? 소유권 이전 탈락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 말소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된다. 이전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봅시다. 선박에 관한 계약 한번 해봅시다. 선박에 관한 계약. 선박에 관한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읽어봐요. 선박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교론 선생님한테 전화 안 할 거야. 부동산학 기초에서 뭐예요? 선박을 뭐라고 그랬는지 준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읽어요. 노라는 거잖아. 부동산이 아닌 거잖아. 일종의 부동산을 가름해 주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그럼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다. 자, 가등기. 계약이야, 예약, 탈락. 가등기는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언제 제공하면 돼? 본등기 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예적으로 판결서 조서는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아무리 공짜가 많더라도 이거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못난 사람이 맨날 금융계약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금융계약서. 그러니까 나는 금융계약서가 왜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있더라도 요거는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숙제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진정명의회복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자, 신탁계약은 계약이 아니야? 계약하고 신탁계약이잖아. 그럼 주된계약이니까 금인의 대상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자, 정년은 어때요? 정년은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무슨 일이야? 소유권이죠. 부동산이죠. 예,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그러면 정년은 뭐의 대상이다? 금인의 대상입니다. 사실 금융계약서가 많이 줄었어요. 뭐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때문에 금융계약서 받는 게 통 없을 거예요. 증권기업자들은. 거짓 매매만 있지. 그래서 주로 뭘 많이 받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제출하면 금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여준다. 발음해준다. 자, 제일 쉬운 질문이에요. 읽어봐요. 금융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어때? X.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봐봐요. 얼마나 재밌는, 이것만 외워놓으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재밌는 거야. 자,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거래가증 좀 써놔봐요. 자, 국가가 한번 타치해서 안 해서? 해서. 그러면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심청을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대. 판결. 금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받아야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 2번이 금융계약서에서 하이라이트 지문이야. 하이라이트 지문이에요. 자, 법원의 경매 동그라미. 경매 계약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달려갈 준비에 끝에 가서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토지에 관한 유상의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찾았네. 경쟁지. 지상권은 소유권 이전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끝에 가서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금인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그래서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금융계약서 받으러 왔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비두고 가세요. 그러면 내두고 오세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물어봐서 안 물어봐서? 안 물어봤죠. 무슨 심사주의야? 형식적 심사주의야. 내용까지 물어보면 실질적 심사인데 내용은 안 따져요. 그러니까 절차만 한번 쭉 해서 기재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거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야. 2번. 그래서 2번이 그러면 금융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계약서가 이렇게 이제 독자적 문제도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읽어봐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봐봐요. 다음 중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진정명의회복 등기도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계약서가 독자적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왜 공짜를 바라나 이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도 자기만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제 싹 지워버렸어요. 지우는 순간 뭐가 지워졌어요? 머릿속에 싹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봐요. 금융계약서 원칙,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그러면 예적으로 판결서 조서도 반드시 금인을 받아야 돼. 아마 하해 조서는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때? X. 하해 조서도 금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두면 이제 금융계약서는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각종 권리에 가서 써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적어도 뭐 되어도 뭐는 하나는 외워야 돼. 계약은 외워야지. 금융계약서는 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이 중요하다는 걸 외워야죠. 그래서 계약. 그래서 계약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가등기 시에도 금인을 제출한다. 어때? X.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가등기는 언제? 온등기 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마지막 1분 1초까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28일 많이 남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힘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최후의 성자가 됩니다. 최후의 성자. 지금은 어디 현상이 왔어요? 4점 현상이 왔어요. 4점. 마라톤도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야, 중독. 제가 마라톤 선수였죠. 20km 구간이 바로 뭐예요? 4점 현상이야. 근데 마라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약간 뭐가 있어요? 중독 기질이 있어, 중독 기질이. 완주. 그러면 20km에서 한 20km 딱 지나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황홀해요. 이렇게 황홀한 현상이에요. 이게 중독 현상입니다. 이게 마라톤
중독이야. 그래서 마라톤 매니저들이 그 중독을 뭐예요? 그렇다고 마약 먹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km에서 딱 구간 지나면 멍해. 황홀해. 유토피아 현상이야. 유토피아 현상. 그 느낌으로 그래서 마라톤 매니저들이 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면,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제가 첫 담배 피울 때 어떤지 아세요? 제가 첫 담에 딱 담배를 피우는데 어떤지 할게요. 하나 딱 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없어요. 완전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예요? 애들한테 뭐예요? 비타민 봉이 있어요. 요즘 뭐예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담배처럼 생겼어, 비타민. 연기를 해가지고. 요즘 애들한테 지금 많이 안 좋대요. 담배 그 저장한다 해서.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비타민 봉 피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그거는 일부러 담배 피라고 그러거든. 싫어요, 그런다고. 그 일부러 피라고 그러는. PC방 가, 그래요. 그러면 안 간대요. 그럼 가지 말라고 그러면 더 갈 텐데.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6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67번 가봐요. 등기 신청이 뭐다? 보정. 보정은 뭐예요? 보증과 정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하는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도동의함이 헌결이 보정될 수 있을 때 보정의 기회를 주고 당일 보정하는 경우에 그 접수번호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한다. 의미상으로 빠져나가네요. 등기 신청 정보를 제공한 자는 보정을 위해서 신청 정보나 부속서류 반환을 등기관에게 말 썼다 청구할 수 없고요. 보정, 지금 보충하고 정정해 주는데 뭘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3번의 신청 정보에 흠결이 있더라도 흠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정 등기할 필요가 없고, 자, 신청 정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 법무사, 무슨 사무원. 사무원은 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요 4번은 과거에는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과거에 많이 바뀐 거라서 종종 출제가 되는 질문이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의 신청 정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 신청인에게 보정할 줄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정을 명할 의무는 없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명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64, 67 이런 것들은 틀려도 돼요. 이런 것들은 틀려도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68번 제목 읽어봐요. 등기의 허령 및 등기의 여건. 이거 틀리면 이거는 작살이에요. 작살. 그렇죠. 작살이에요. 작살. 이건 틀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 문제는.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잘라요. 자, 소유권 회복 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등기는 전성효권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효권주의다. 오케이.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 그럼 벌써 머릿속에는 모두 생략등기 이렇게 나오든지,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서 전점매매로 이전된 경우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격려하였더라도 이미 등기가 끝나서 안 됐어요. 끝나죠. 그러면 모두 생략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맞나요? 자, 3번에 등기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서류를 이조하여 관계서류 줄잖아요. 관계서류를 이조 동그라미 이조하여 이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잘라봐요. 격려가 뭐예요? 실행이잖아. 실행.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민사특별법, 주민법에서 수리라고 그러잖아. 수리. 격려되었다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봐요. 관계문서에 이조하여 관계문서 밑에다 구호라고 써놔요. 구호예요. 서류는 신청정보는 구호야. 정확하게 풀려면 구호 사유가 종료되었다면 후에 이에 부합하는 등기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어때? X. 구호 사유죠. 구호가 등기가 실행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라고 그런다? 유효하다. 정답은 몇 번? 3번. 만약에 그 앞에 격려 앞에다가 1호 사유가 나왔다. 그때는 무효죠. 2호 사유가 나왔다. 무효야. 여기는 몇 호 사유야? 9호 사유이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그러면 4번에 갑이 신축한 미등기물을 어디에게 양도한 다음 간명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 직접 을명의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잘라봐요. 이미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끝나버렸어. 그럼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무효로 된 저당권 등기를 이용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잘라봐요. 거기까지 두 자로 건쳐봐. 바보 같아.
거기까지. 어디까지 제가 봐요?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용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거기까지를 주자로 얹지만 권리 뭐라고? 권리 몰라요? 알죠? 그러면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기가 읽으면서 아까 의미를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니까 지금 자꾸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재미없는 거야. 그걸 치면 칠수록 자꾸 감칠맛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풀이가 재밌다고요. 재밌다고. 그러면 요 문제 5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요건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과 결부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물권법 총칙 부분에서도.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64번, 69번 규약상 공용 부분 줄쳐놔봐요. 그럼 자기가 이제 69번을 만약에 들었다.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뭐가 생각나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럼 뭐예요? 읽어봐요. 표제부. 자, 표제부만 둔다. 그렇죠. 표제부만 둔다. 왜 표제부만 둬요? 자, 규약상 공용부는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을 뭐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부분은 있죠. 구조상 공용부는 뭐예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그러면 구조상 공용부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규약상 공용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봐봐요. 이제 잘 봐봐요. 뭐예요? 계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야죠. 자, 공용 부분도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잘라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 의 변경 3. 어떤 사람은 의자 빼서 4분의 2 약분하니까 2분의 1. 그러지 말고요.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3이다? 4분의 3이다. 또 하나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뜻의 등기. 이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뜻이 들어가면 직권 등기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규약상 공용은 규약은 누가 정해? 동대표가 동주민들이 정하거든. 그럼 규약은 무슨 특징은 무슨 성이 갖거든? 진정성.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직권 등기가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갑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 표제부. 그럼 표제부를, 규약상 공용부를 폐지했어. 그럼 등기가 붕떴죠. 그러면 표제부를 폐지함으로써 읽어봐요. 가구를 개설해줘야 된다. 가구를 개설해주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정답은 5번이 되네. 자, 5번에 가니까 뭐예요? 규약 공용 부분인 뜻에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했대. 그럼 제3자에 처분하였을 경우 건물을 취득한 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네. 5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2번 중요하네. 2번 지문.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부에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요거 이제 여기 2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곁들여서 좀 확인해두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몇 번이다? 2번.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예요? 5번이 되고요. 자, 이제 70번 하나 풀고 이제 쉬었다 하죠. 자, 70번입니다. 등기법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는 기간들은 지적은 1시간, 10문제 1시간, 10문제 1시간, 등기가 많이 설명이 된다는 소리네, 이제. 자, 70번 가보죠. 각종 등기 기록사항 줄쳐놔봐요. 자, 기록사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지는 문제야, 이게.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록사항은 두 가지가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그럼 읽어봐요. 필요적 그러지 말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거는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다 기록해줘야죠. 왜? 표제부는 신상이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돈이거든. 돈은 눈물의 씨야, 소송의 씨야? 소송의 씨앗.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돈은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원칙이어야 해요.
원칙. 원칙이 있으면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라고. 지료는 요소가 아니거든.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요소죠. 그럼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그게 이제 작년에 2.5점짜리야. 작년에 2.5점짜리. 그러면 지상권, 지역. 그러면 23회 때 2.5점짜리, 22회 때 2.5점짜리 봅시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1번에 지상권의 지료. 요거는 뭐다? 임의적이야. 그러면 임대차에 있어서 요소는 뭐예요? 차임. 차임이 꼭 요소네. 그러면 임대차는 뭐예요? 유상, 무상? 언제나 유상이네. 그러면 차임을 요소로 하죠. 그러면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뭐가?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간이잖아, 기간. 기간이에요. 기간이라는 거야. 기간은 누가 제정해? 당사자. 자, 당사자. 읽어봐요. 어렵잖아요. 합의. 자, 특약, 약정. 이런 단어네요. 약정.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간은 애누리도 없어. 언제나야. 언제나. 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대로 그러면 요거 문제 70번이 틀린 것은 이거는 게을른 거야.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이런 전제 요건으로 한번 봅시다. 1번에 가볼까요? 1번은 무슨 건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와 신청 정보에는 잘라요. 채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채무자 필요적 기록사항, 이자, X네죠.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채권 최고액 맞죠? 채무자 적어야 되고 건저당이라는 뜻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건저당이라는 뜻도 표시해줘야 돼요. 2번은 X다. 자, 3번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지상권의 설정에 읽어요. 목적, 범위 반드시 적어야 되나? 목적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다. 어때? X.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수목이면 수목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6번은 4번은 판매 특약의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돈 읽어요. 매매 대금, 돈, 비용은 반드시 적어야 되나? 판매 기간은 등기운임 정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정보에 적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5번은 임차권 설정 등기에서 신청 정보의 차임과 임차 보증금은 반드시 적어야 되나? 틀렸죠? 뭐가 빠져야 돼? 임차 보증금. 전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그거는 맞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요 문제 70번 하나 풀었다고 그런다면 올해 한 문제 맞힌 거야. 올해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지문으로 나타날 때 조심해야 돼.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요거는 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해두고.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다시 잘 봐요. 2번하고 3번 지문에 나왔어요. 전세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전세금에 있어 전세금은 기록해야 된다. 맞아요? 예. 전속기간은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하게 되면 혹시 이제 약정이 있어서 기록하게 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 그죠.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답니다.